너무 큰 돌을 던지면 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돌멩이를 찾아서 던지도록 하고 천천히 저들을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간통과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처벌은 어떻게 처벌이 되고 진행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거 간단히 아주 정리하고 가면 아시다시피 10년 전이죠. 딱 2015년도에 형법상의 간통죄가 더 이상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됐죠. 간통죄의 폐지 관련해서는 2015년 이전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이미 많은 이제 논의들이 해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폐지가 결국엔 된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련해서 국가가 그거를 범죄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것, 관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라는 부분이 제일 컸고, 개인적인 어떤 뭐 행복추구권이나 뭐 행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 보장을 해주는 측면이었죠. 또 되게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간통죄로 처벌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간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돼요.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고소는 내 배우자는 놔두고 내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자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는 안 됐어요. 불가능했어요. 결국에는 배우자와 그 다음에 상간자 두 명을 둘 다 고소를 해야만 둘 다 처벌이 가능하고 일방만이 처벌이 가능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나는 이혼도 하기 싫고 나는 쟤만 처벌하고 싶은데 그런 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어떤 그 장애물은요, 두 사람 다 고소를 함과 동시에 이혼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간자를 간통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배우자도 간통으로 같이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엄격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겠죠. 그 전에는 사실은 휴대폰으로 얻을 수 있는 간통이나 이런 것들, 그죠? 외도에 대한 증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고소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굉장히 증거를 잡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다 활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2015년에 위헌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면서 진짜 최근 10년 동안에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한간소송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만 많을 정도로 민사소송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자료의 증액에 대한 논의가 항상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이 욕을 먹는 것이고 뭐 이렇죠.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일본만 봐도요, 1940년도에 이미 간통죄는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거의 뭐 50년, 60년 먼저 간통죄가 폐지가 된 나라죠. 그렇죠? 우리랑 가장 정서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슬람 문화에서는 사실은 간통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할까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간통을 사형을 처하고 있어요. 단순히 죽인다라는 게 아니고요, 죽일 때까지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죽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투석형이라는 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투석이 뭐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투석형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되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 유부남 유부녀를 잡아다가 땅에다가 묻어.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판사가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후에 얘기하는 그 목격자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에 사형인데, 법으로도 규정으로도 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너무 큰 돌을 던져서도 안 되고 너무 작은 돌을 던져서도 안 된대요. 왜? 너무 큰 돌을 던지면 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여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돌멩이를 찾아서 던지도록 하고, 20분 이내에 끝내면 안 되고 20분부터 2시간 사이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저들을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구나,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좀 뭔가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형법을 다룰 때에는 굉장히 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슬람 율법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성립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 간통을 한 당사자가 4번에 걸쳐서 자백을 했을 때, 내가 누구누구랑 어디에서 몇 월 몇 시 몇 경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거를 4번 이상 얘기를 해야 간통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남녀가 간음하는 그 실질적인 장면을 4명 이상의 목격자가 목격을 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증언을 했을 때 이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너무 어렵죠. 간통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이 당사자가 4번의 자백을 했어도 이 돌맞기 전에 나 저기 취소할게요, 자백을 철회하면은요 없었던 일로 된답니다. 내가 죽고 싶어가지고 내가 4번에 걸쳐가지고 간음을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성관계의 남녀의 장면을 4명이 목격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있을 수가 없겠죠. 투석형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지만, 다만 간통죄 자체가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인정되거나 간통죄가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간통을 폐지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형사적으로 뭔가 처벌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민사적으로는 가능할까라고 보면은요,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해요, 문화가. 그래서 그 상간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런 소송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이 있거든요. 일본인 의뢰인이 있거든요. 일본인 의뢰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에서도 상간녀 성선녀 소송들이 좀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무상 그런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위자료 수준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나라는요, 우리나라랑 일본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요, 일부 뭐 전부는 또 아닙니다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도 낳고 했는데 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결혼이 파탄이 났어. 근데 나는 상간자에게도 그다음 내 배우자에게도 아무것도 위자료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건 사실은 한국인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그들의 마인드는 막 대단히 억울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권에서는요, 이혼 이후에 부양료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단순히 양육비가 아니고요, 부양료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배우자의 먹고 살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양적인 요소에 있어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자기가 부양을 당할, 오히려 경제적인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부양료를 받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지, 위자료 명목으로 별도로 책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간소송,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세계 각국의 상간, 간통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형사처벌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안녕.